나마스카,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냥 좀 답답한 얘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며칠간 좀 비가 왔죠. 한 2, 3일간. 오늘은 밖을 보니까 맑은 날씨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의 그 주간 날씨 봤더니 금, 토, 일 3일간은 조금 해가 떠 있고 또 월, 화, 수 이렇게 비가 계속 또 내리는 것 같아요. 가을비. 저는 밭을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씨앗으로 심을 것들은 좀 무하고 배추는 심었고, 제가 이제 심어야 될 건 쪽파하고 노랑배추. 요즘에 항암배추라고도 하는 그 노랑배추가 유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씨앗을 구했으니까 그거하고 서울배추, 경정배추까지 이렇게 씨앗으로 심는 건 좀 뿌려 놓으려고 해요. 비가 그래서 오면 봐라 하는데 아주 좋겠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그 배추는 뭐 할 거냐? 어차피 먹을 거예요. 제가 하지 않으면 그 밭은 결론적으로 풀밭이 되고 말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밭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리고 또 수확의 기쁨은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 보겠다 하는 것이 제 농사의 그 목적이라고 하겠죠. 인기가 좋아가지고 김장할 때 나도 좀 하겠다, 와서 한 통 담아가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제 친구가 10,000포 이상 또 심는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조달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과하게 욕심 부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라든가 또 당근, 호들빼기 이런 것도 좀 적당하게 뿌려놨고요. 양념할 정도의 고추는 지금 막 따고 있는 중인데 많지는 않아요. 아직 빨가는 게. 그래도 몇 가정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산재병이나 병충해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확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들을 듣고는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김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말이 김장이지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합니다. 아직도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 그런 사람들이나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못할 정도예요. 이 김장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소단위에 이제는 행사 형태의 김장 문화가 생겨나고 있죠. 군단위, 어디 유명한 관광단지 이런 데서 관광과 접목시켜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과 아울러 자기가 직접 담아가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누리라. 가족도 대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사실 큰 거 거기다 통 몇 개 넣으면 그 1년 안에 다 먹지도 못해요. 가족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은 반짝가게에서 사다가 먹는다. 김장도 그래서 사라지는 문화가 돼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직접 재배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먹는다, 같이 또 만들어 본다라는 그 기쁨, 즐거움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있는데 마늘, 소금. 마늘은 적당하게
뭐 큰 변동이 없어요, 가격 차이가. 그러나 소금은 몇 배로 뛰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죠? 이제 엊그제, 어제냐 그제냐 드디어 핵폐기물을 그 바다에다 갖다 던지고 있죠. 그 오염된 것들 다 사실 바다로 흘러가죠. 우리가 생활 폐수들, 화장실에 있는 정화조를 비록 통과하고 또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거쳐서 간다 하지만 그 끝 가는 것은 결국 이 바다인데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흘려보내죠. 참 더러운 것들 많이 흘려보내죠. 그 중에 가장 더러운 것, 이제 모든 무생명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 핵폐수라고 하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최악인 그것을 정말 누구 허락을 받고 이 공통의 자산인 바다에 그렇게 버젓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다는 생명이 소중하게 자라고 있는 자궁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독극물을 뿌리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즐거우셨습니까? 생각 없이 이상한 사람을 투표로 찍어서 당선시킨 공로가 계신 분들, 저쪽 섬나라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엄청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우리가 그쪽 나라 섬나라 사람들한테 해준 것은 문화, 도자기 만드는 거, 종이 만드는 거, 옷감 만드는 거, 웬만한 거 다 그쪽에다 전해줬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는 뭐였습니까? 모사꾼들 합작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동아혁명 일어나면 그 앞잡이들을 앞세워서 그 섬나라 외놈들하고 합세해갖고 몇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일제감정기 내 나라가 다른 사람의 구둣발 아래 밝혀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갔었던 시간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독립운동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피땀과 정신과 혼이 다 담겨 있었던 이런 나라가 잘못된 손가락질 투표로 자동으로 그냥 팔아먹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참 덧없습니다. 이명박 같은 사기꾼 찍고, 박근혜 같은 문해아 찍고, 윤석열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 찍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좋은 나라다고 믿고 기쁩니까? 저는요, 이 세 사람 다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한 적 없고요. 반복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큰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가장 큰 핵심 사상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무명에서 깨어나라, 무지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식하지 마라. 무식해서 용감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무명은 뭡니까? 밝음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요. 무지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식은 무엇입니까? 무식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날 것은 오직 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먼저 그 경험을 쌓았던 어른 또는 선생님,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방법.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관습, 옳고 그르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배워가는 거고요. 또 책 속에 그 인도하는, 각성시키는, 알게 하는 다양한 길들이 쓰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알아갔던 것들요. 경험해봤던 거 아니에요? 이 독재라든가 이런 수구 꼴통이라든가 보수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건가요? 팔아먹고 있지. 언제 그걸 우리가 대표해서 위임했습니까? 51%, 49%는 그 사람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37%라고 하는 그 지지율을 보면서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외놈한테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겠다고 하는 37%. 그 사람들은 뭐 안 바뀐다 해도 적어도 10 몇 프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예요? 좀비? 저놈 나쁘다 하면 막 쫓아가서 때리고, 저놈 못됐다 하면 저놈 막 손가락 찌르고, 그게 뭐예요? 사람인가요? 이게? 몰켜 다니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하고 좀 살자는 생각. 경험했다며요. 왜 당신의 경험을 의심하십니까? 그리고 왜 남한테 피해를 줘야 됩니까? 답답할 일이죠. 바꾸시게요. 생각을. 이쯤 되면. 정말 아득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고구마 먹고 목에 걸려갖고 진짜 숨이 답답할 정도의 상황. 동치미 한 그릇 마시고 싶은 이 상황. 좀 살펴보시게요.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양심에 찔리시거든 제발 그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그러지 말고. 지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좀 살펴봐요. 주위를. 한 곳만 바라보지 말고 앞만 보지 말고 좌우 뒤까지. 그러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 그 무지가 가장 나쁘다고 했냐면 그거라는 거죠. 반복된다. 만약에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픈 채를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보스고 이 사람은 쫄자
부하다. 그러면 때리면 아파 이사 막 하면서 달라들 수 있겠어요? 그냥 참거나 뭐 웃어주거나 그러겠죠. 이 사람은 즐거운 줄 알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때리면 이 사람이 즐거운 줄 알고. 이 사람은 되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리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웃어주는 고통까지도 보여주는 건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알면서 때리면 더욱 나쁜 사람이고요. 자, 더욱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몰라서 저 사람이 내가 때리니까 웃더라. 그러니까 난 때리자. 그랬던 거라면, 물어보세요. 때렸더니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만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입장 고려하고 그 사람들도 배려해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중한 특별한 매우 짧은 시간에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의미고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